우리가 다 아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퇴계이황. 그런데 이황과 같은 대학자도 새빵살이를 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? 이황이 쓴 살구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한양의 셋집에 동산들이 비었더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. 이걸 통해서 이황은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자기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전세제도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전당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전당이라는 것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. 쉽게 생각해 전당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. 고려시대 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논과 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이런 전당제도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그 영역이 집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. 이거를 한마디로 가사전당제라고 합니다. 그럼 이 가사전당제랑 전세 차이점은 뭐냐?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갑, 세입자가 을의 위치라면 가사전당제는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을, 세입자가 갑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이 조선 후기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가 옵니다. 그에 따라서 서울이었던 한양의 인구도 이 조선 중기랑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정도 올라간 한 20만 정도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. 이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. 이 당시 서울의 이사 모습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. 거기에 보면 따로 각회라는 것이 있어 생업으로 삼는데 큰 기와집과 오두막집을 마음속으로 모두 헤아려 두고 있다. 자, 이 기록에서 각회라는 단어가 나오죠. 이 각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전문 부동산 중개인을 뜻합니다. 다른 말로 집주름이라고도 하는데요. 말 그대로 집을 주름 잡듯이 알고 있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 때 서울에서 주택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주름의 존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1908년에 2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한 관습조사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에 보면 역시 전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. 일본이 아니죠. 네. 아이, 선생님 재밌다. 잘못 봤어, 미치를. 네. 실수하니까 훨씬 재밌네요. 훨씬, 야, 이거 너무 쏙쏙 말은 들어오는데 내용이 안 들어오네. 과연? 사대부로서 집이 없는 자가 많으므로 이걸 하려고. 발톱 바뀌는 순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. 전세권 유지 전세 제도에 대한 전세 살겠다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. 그걸 제공을 하나 있고, 그다음 전세 계약서를 그걸 가지고 확정이. 뭐라고요? 했어요. 자, 이거를 적으시. 퀴즈 들어갑니다. 자, 저 안티크리틱고 어느 나라 말일까요? 이제 1908년에 2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한 관습조사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에 보면 역시 전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. 일본이 아니죠. 네. 아이, 선생님 재밌다. 잘못 봤어, 미치를. 네. 실수하니까 훨씬 재밌네요. 훨씬, 야, 이거 너무 쏙쏙 말은 들어오는데 내용이 안 들어오네. 과연? 이런 말 너무 잘 들어왔고. 이런 거 되게 잘 들어왔는데 되게 재밌는데 예,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전세는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가옥 임대차의 방법이며 기간은 통상 1년, 서울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100일을 기간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이 계약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에서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100일이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과거로부터 관습적으로 쭉 내려오던 전세 제도가 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역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 김준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라보! 즐거움의 시작. Content Trend Leader, TVN.